정말 슬프게도 중국 없이 힘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 원자재 말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산업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지금 핵심 동력으로 우리 사회가 쭉쭉쭉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를 보면요.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1년 새 반도체 원재료인 크세논 증가율을 보세요. 크세논이라는 겁니다. 629.4%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쓴 게 아닙니다. 629.4%면 1년 새에 지금 7.3배나 늘어났다는 건가요? 7배 하고도 0.3이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야, 충격적입니다. 보세요. 이 크세논 작년만 하더라도요. 중국산 수입 비중이 9.2%였어요. 이 9.2%가 67.1%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크세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온도 66.6%에서 85.2%까지 올라갔고요. 크립톤도 마찬가지입니다. 25.6%. 25.6%가 51.7%가 늘었고요. 이산화규소도 29.5%에서 44.3%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재료의 가격, 수입 비중이 중국 쪽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유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네온이나 크세논이나 크립톤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수입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 하면요.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기서 주로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뭐 수출할 여력이 없겠죠. 러시아는 또 우리가 수입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원재료에 대해서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중국 쪽으로 방향을 트니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크세논이 됐건 네온이 됐든 야 우리 수출 못해 이러면 우리 반도체 어떻게 되나요? 잘못하면 반도체 공장 스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톱은 하겠냐마는 하겠냐 뭐 그런 생각은 저는 솔직히 합니다. 그렇지만 모릅니다.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한국 자원거래소 만들으라고. 한국 주식거래소 만드는 것처럼 금거래소 만드는 것처럼 한국 자원거래소도 만들자. 그래서 정부가 자원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게끔 만들어서 이게 해나가면 시장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종합상사 기억나시죠? 종합상사 부활하자는 거예요. 종합상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자원 개발하고요. 이 종합상사 개발한다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민간에서 개발하면 정부하고 다릅니다. 정부 돈 떼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민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검사하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자원거래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뭐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자원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말입니다. 런던에서만 그런 자원거래소가 거래되리라는 보장 없잖아요. 동아시아에서도 한국에서 잘하면 동아시아에서도 거래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자원거래소에 대한 게 지금도 저는 유의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반도체 심각하다. 민간에서 자원개발을 할 수 있게끔 시장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반도체 원재료 중국이 수입을 스톱해버리면 공장도 스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심각하죠.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야, 이게 배터리도 장난 아닙니다. 배터리도.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는요. 중국산 원재료가
정구체는요 93.1%에서 96.7%까지 올라갔고요. 인조흑연은요 87.3%에서요 93.7%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요 이게 80.4%가 2022년이었거든요. 올해는 이것도 넘어섰어요. 83.7%로. 산화코발트도 68.6%. 전체가 69.5%인데 68.6%가 69.5%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자동차 배터리 진짜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중국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반도체, 배터리,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데 이 핵심 산업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참 이게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아 두렵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지금 심각합니다. 마그네슘 인곳 99.2%에서 99.7%를 중국산에 의존합니다. 네오디움이라는 연구자석 87.5% 지금 오히려 말입니다. 작년보다 높아졌어요. 작년에 85.1%인데 85.7%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심각하게 느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1년에 우리 요소수 대란 겪었습니다. 엄청난 대혼란, 시장의 혼란도 겪었어요. 지금도 요소수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요소수 판매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니까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도대체 뭘 다루고 있는지 진짜 보고 싶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최악의 상황이 겪을 수도 있거든요. 이대로 말입니다. 이대로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태를 맞는 것 저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슬프다. 중국 없이는 힘들다. 이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수출이 강하게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말입니다. 더더욱 나라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제가 중국의 경제 속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경제 속국이 좀 풀려가는 듯합니다. 수출에 대한 비중이 줄어드니까 이제 경제 속국에서 좀 벗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재료를 보면 이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죠.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나라의 특정 나라에 이게 너무 말입니다. 기대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충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유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여유를 찾아내는 것도 우리 경제가 살아가야 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진짜 많이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드니까 무섭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네요. 어쨌든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이 잘해주길 바라야죠. 맨날 싸움만 하지 말고 진짜 잘해주길 바라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다. 왜 제가 작은 희망이라고 하나 하면요.
도대체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진정한 애국자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올립니다.